자, 백워드 교육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PPT 자료를 조금 수정해서 나눠 드렸어요. 인강생들도 그 자료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니까 조금 몇 개를 제가 좀 더 많이 좀 넣어놔서 여러분한테 쓰세요. 이거보다는 나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PPT 자료 몇 개 놨으니까 좀 한번 보시죠. 자, 칠판 한번 보시죠. 보신 다음에 우리 백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게 좀 많아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이제 백워드가 시험에 한번 났었는데 여전히 날 가능성이 있고요. 백워드를 안 내더라도 우리가 수업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백워드 교육과정 갖고 설명을 하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타일러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표, 내용, 그 다음에 조직, 평가. 그래서 이걸 forwar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서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목표는 자 타일러는 뭐라고 하니까 뭐뭐를 뭐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는 진술하겠어요? 목표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지. 목표를 설정하면 그쵸? 목표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렇게 진술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뭐예요? 서울까지 가는 방법이니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내용을 선전해서 터미널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평가에서 가장 빠른이라는 걸 물어보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 제가 하나 더 써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교육과정이 일체화가 되지 않는다 써드린 거 지금 조금 이따 일체화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료 나눴던 게 일체화. 일체화는 뭐냐면 목표에서 평가까지 일관돼야 된다. 근데 타일러는 분명히 일관되게 얘기했잖아. 목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과연 그런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목표가 서울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고 버스를 갖고 선정을 해서 터미널에서 이렇게 하고 근데 평가할 때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 대학에서 이런 경우 없었어요? 수업 해놓고 엉뚱한 거에서 평가하고 막 시험 내는데 막 엉뚱한 막 구석쟁이에서 요딴하는 거 갖고 하나 시험 문제 내고 진짜 짜증이 이빠이지. 그치? 근데 대학만 그런가? 아니에요. 학교에도 있다는 거죠. 학교에도 분명히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 지는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그걸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굉장히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낙오자가 발생한다고 말이에요. 아, 이거 유유 하나 쓰면 안 되는데 한 5개 써야 되는데 유유유유유유. 타일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맞긴 한데 결론적으로 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그래서 자, 그 다음 거에 이렇게 제가 잘 보세요. 조금 복잡해졌어요. 제가 설명할 게 좀 많아요. 맨 처음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칠판 보시죠. 이렇게 폴트였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어떻게 하자? 평가에서 빠른을 물어봤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 물론 서울까지 가는 거 맞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여기 가장 빠른이라는 것을 평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자? 여기다가 집어 넣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자. 평가 계획을 여기서 하자. 그럼 여기서 평가 계획에서 빠른을 물어보려고 했으니까 그렇죠. 빠른을 물어보려고 한 거니까 내용은 빠른 방법을 선정하고 그래서 KTX나 비행기를 수업하고 가장 빠른 이렇게 물어본다 그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목표에서부터 평가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 일체화가 생기지. 일체화라는 게 이해되세요? 그럼 무슨 말이죠? 왜 일체화라는 말 제가 여기 쓰느냐?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학교 현장에 쓰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수업을 뭘 갖고 하자? 평가와 맥을 같은 걸 갖고 수업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평가에서 낙오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평가 계획이 요 위로 올라왔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요 개념 잘 봐야 돼요. 가장 빠른은 그냥이 아무거나 아니고 영속한 이해여야 한다. 영속한 이해에는 뭐를 얘기한다고요? 지식의 구조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지식의 구조를 물어봐야 된다. 지식의 구조를 물어봐라. 아, 먹고 싶다. 팥빵.
팥빵 좋아하는데 팥빵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가 팥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팥빵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팥빵이라고 얘기해놓고 평가에서 크기를 물어보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지. 그게 지식의 물론 팥빵이라고 할 때 크기도 필요할 테고 온도 어떤 온도에서 예를 들면 도너스 같은 거 몇 도에서 튀겠다 이런 것도 다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팥빵은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나라 쓰는 말이 그치 안 꼽는 찐빵은 찐빵도 아니듯이 팔 수 없는 그게 들어가는 게 그게 팥빵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럼 뭐를 가르쳐라?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아무거나 다른 거 이것저것 하지 말고 김인식이를 평가하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뭐가 그게 중요하냐고. 아 중요하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김인식 목표가 김인식의 알자인데 평가에 어디서 태어나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런 건 허드렛 일이다 그 말이지. 이해되셨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것만큼은 꼭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거를 부르는 지식의 구조라고 불렀고 얘네들은 그걸 뭐라고 불렀다? 영속한 이해라는 말로 불렀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요 영속한 이해가 얘를 그래서 이제 빠르게 영속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얘를 평가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평가하기 어떤 거? 무엇을 어떻게? 제가 써드렸어요. 무엇을 여기서 무엇을요? 요 영속한 이해 어떻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예를 들면 지필식으로 할 건지 프로젝트법을 할 건지 알겠죠? 그 평가 방식까지도 결정해 줘야 된다. 왜?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어떻게 수업할 것이냐가 달라지잖아. 그치? 이거 어디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 메릴의 내용 요소 애들이 기억하도록 가르칠 건지 활용하도록 가르칠 건지 그럼 시험 문제가 기억의 개념으로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활용의 개념으로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해되셨죠? 그 평가 계획이 무엇뿐만이 아니고 꼭 기억하세요. 무엇은 영속한 이해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어떻게까지. 그래서 평가 계획이 여기 들어오면 잘 보세요. 목표 달성의 근거가 이 평가 계획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는 뭐가 내포돼야 돼? 목표에서 서울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목표에서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명확해져야 된단 말이야. 가장 빠른 방법. 그냥이 아니다 그 말이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장 빠른. 잘 봐봐. 그게 똑같은 영속한 이해죠. 근데 이게 성취 기준에 다 있어. 요 영속한 이해가 영속한 이해가 이게 성취 기준이야. 성취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국가교육과정 거기에 보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거 수업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가? 평가를 목표 다음에 계획을 집어넣어서 내용을 선정하고 수업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 계획을 하는 거죠. 먼저 이해되셨죠? 지금 말 때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뭐를 평가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계획을 세워서 목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한다. 근데 그 영속한 이해가 뭐가 된다고요? 성취 기준에 벌써 다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시되어 있어요. 자, 성취 기준 잠깐 볼게요. 여기 보세요. 초등학교 거 갖고 보면 훨씬 쉬워요.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라는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각 교과별로. 초등학교 거라 쉬운데 일부러 제가 편하게 초등학교 잘 보세요. 교육과정 성취기준 써있죠. 이게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봤더니 저는 윤리선생님이었으니까 도덕과 고등학교 도덕과학과를 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단원별로. 2학년 수학 01에서 11, 12, 13, 02 어쩌고 저쩌고 3학년 수학 이게 쭉 있어. 쭉 있어. 다 있어요. 잘 보세요. 교육과정 성취기준 이게 뭐라고요?
성취 기준이 뭐가 된다고? 영속한 이해예요.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된다. 지금 영속한 이해를 집어넣어줬어. 이게 성취 기준 영속한 이해. 잘 보세요. 그런데 굉장히 웃기는 거 있어요. 하나도 안 웃겨. 성취 기준은 뭐냐? 곱셈 구구를 이해하고 한 자릿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하고가 뭐냐면 지식이고요. 할 수 있다가 기능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할 건데, 그러면 이게 뭐의 개념이냐면 타일러로 얘기하면 내용 곱하기 행동, 그런 개념이에요. 자, 아무튼 이해하고 곱셈을 할 수 있다. 잘 보세요. 근데 평가 준거가 뭐냐? 똑같이 이해하고 할 수 있다. 똑같죠? 똑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지금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 요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 계획을 집어넣는데 요 영속한 이해여야 되는데 요 영속한 이해가 뭐를 갖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우리 수업 너무 잘할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가 많은 것 같으네. 잠깐만요. 얘가 빠졌어요. 나와라. 응. 얘 지금 아까 본 거 빠지던데 잠깐. 자, 그러니까는 이 영속한 이해가 뭐하고 같은 거? 성취 기준하고 같은데 그 성취 기준 갖고 뭘 했어 아까? 평가를 했지. 그러면 평가를 그 성취 기준 갖고 평가를 하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성취 기준은 모든 학생이 다 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생긴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 걸? 요게 일체화가 이루어지겠지. 자, 계속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구구단을 이해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평가 기준, 이거 갖고 이제 평가 기준하는 거. 됐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거야. 여기 써져 있잖아. 이해를 바탕으로 유창하게. 여기 그냥 규칙을 찾는다. 여기는 그냥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매우 잘한다, 한다. 이런 수준이야. 읽어보시면 여러분 정도 똑같아요. 그리고 문항이요. 선다형으로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뭐 여기는 부구단을 이해하고 곱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선다형으로 내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숫길이 짝지어진 거. 8, 7은 42 아닌가? 아, 틀렸구나. 그러고 뭐라고 써있느냐면 얘는 의사소통 역량이래. 자, 우리 교육과정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있죠. 그 역량 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 역량이 뭐냐면 이 역량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 역량을 위해서 이러한 성취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 성취 기준과 역량이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다들. 그래서 얘는 의사소통 역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의사소통 역량으로 쓴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수학 봤더니 더 밑에 이 평가문항이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얘는 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써 있어. 이건 하나의 예시야. 그럼 나는 따르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어떻게? 이 문항을 선다형으로 낼 수도 있지만 뭐 포트폴리오로 낼 수도 있고 글쓰기로 낼 수도 있고 누가? 교사인 네가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가지고 너가 알아서. 그럼 기초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어떤 애들은 수준이 좀 높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체킹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사인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 계획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를 지금 고려하는 거예요? 학습자를 고려하는 학생들.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고등학교 건데요. 좀 저번 날에 제가 여러분들 또 지금 나눠드렸는데 선진유교의 전개 과정을 탐구하여 선진유교의 전개 과정을 탐구하여 요게 똑같이 써 있어요. 위에 거 요거 똑같이 써 있고요. 얘는 조금 허접하게 써 있고 얘는 더 허접하게 써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니까는 프로젝트법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네. 근데 여긴 보세요. 여기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없는데 아까 여기는 교육과정 성취인가 평가 준거 성취 기준이 있었지. 근데 여기는 없네. 아, 고등학교라고 없는 거야? 왜? 얘하고 똑같으니까. 응?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평가를 하는 거니까 똑같아. 아까 요 위에서 봤잖아. 이게 똑같으잖아. 토시 안 틀고 똑같단 말이야. 아, 초등학교는 깜보는 것 같아 조금.
이해되셨죠? 이게 똑같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예를 들면 이 정도 그 중 이렇게 이제 어떤 게 되겠지만 얘는 이렇게 해서 시험문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볼게요. 프로젝트법으로 평가하면 평가자가 누가 될 수 있을까? 과정 중심 평가 얘기할 때도 얘기할 때 평가자가 누가 될 수 있어? 교사가 할 수도 있지만 동료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친구들 한 거를 스티커 붙여주는 거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든다면. 그래서 평가의 주체자가 다양해져. 까지. 여기까지 오면. 교사 혼자 하는 건 아니야. 아까 같은 거 선다형어 교사가 하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교사 평가 주체도, 그래서 우리가 수업실에 할 때 동료 평가한다, 자기 평가한다 하는 개념들이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 그것까지도 좀 꼭 좀 기억을 좀 해 주시도록.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성취기준. 왜냐면 백오더에서 성취기준 굉장히 강조하니까. 성취기준은 뭐냐? 여기 써 있어요. 보세요. 성취기준은 뭐냐? 지식뿐만이 아니고 기능까지도 통합하는 것. 더 가면은 이제 역량, 그러면 여기 이제 태도까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식에다 기능. 아까 어떤 거였죠? 지식에다 기능? 여기 써 있네. 여기 이거 갖고 얘기하면 이해하고 지식, 곱셈 할 수 있다. 기능. 이렇게. 그럼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제 타일러가 얘기하는 개념은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 그래서 기능이기 때문에 요 성취 기준에는 뭐 토론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쓰고 있어요. 타일러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토론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성취 기준은 뭐 토론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뭐 학생들하고 뭐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 다시 한번 성취 기준은 뭐 지식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기능까지. 여기서 이제 기능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토론하는 거, 작품을 만드는 거, 달리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알겠죠? 공업계열 선생님 같은 뭐 밀링을 통해서 뭐 몇 미리 뭐 나사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되는 거. 알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이 성취기준학 잘 보세요. 성취기준학 뭐 한다고요? 교수학습뿐만 아니고 뭐까지? 평가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성취 기준에 따라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평가까지 한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가면 다시 이거죠. 평가 기준에 따라서 수업하고 평가까지. 오케이? 성취 기준. 요게 영속한 이해가 성취 기준이란 말이야. 요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평가까지. 그러면 목표에서부터 평가까지 일목요연해진다.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가 봐요. 학교에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떠난 지 오래돼갖고 몰랐는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좀 보니까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죠.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무엇을 갖고 할 것인지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이니까 성취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교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학생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 중심? 학생의 배움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되는 책무성을 누가? 교사가 갖는다. 이거 지금 자료 나눠진 거 꼭 좀 기억하세요. 성취 기준은 다시 뭐라고요? 지식 플러스 기능, 태도, 모든 것들이 다 합해. 그게 이제 나중에 역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취 기준이 저게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배움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적정화할 수 있는 거. 결국 뭐예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육 백워드 교육과정의 설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고 영속한 이에 성취 기준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취 기준에 의해서 그거 가지고 평가 계획을 하고, 그렇죠. 평가 계획을 하는데 이제 평가 증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어떤 수업이 해야 된다? 배움 중심의 수업이 돼. 우리 책에 있는 그림에다가 제가 더 부연해서 써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백워드 교육과정은 철저히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이에요. 철저히. 15개정교육과정 그 해설서 국가교육과정 교육센터 그 교육과정 자료실에 들어가 봤더니 과목별로 다 있더라고.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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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기준.
옛날에 이게 뭐였었냐면 루브릭의 개념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전공도 다 시험 문제가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요. 생뚱맞은 거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되잖아.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도 거기에 근거해서 내는 그거 관련지어서 내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들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전공에서도 그 성취 기준 하나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들 교과니까 다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시험 문제는 그거와 관련된 시험 문제들 여러분들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꼭 PDF로 한글 파일도 있고 PDF 파일도 있던데 그냥 이렇게 어플로 다운받아 놓지 말고 그걸 프린트해서 정말로 나중에 꼭 좀 해가지고 교과 선생님들은 꼭 좀 보시도록 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꼭 좀 보시도록 하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칠판 보실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일목요연 이렇게 된 게 이게 뭐예요? 일체화가 되는 개념이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일체화를 설명한다면 이런 것이 될 거예요. 교육과정 일체화라는 말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는 거다. 아까 그 성취기준 그게 역량이에요. 그걸 달성하는 게 역량이야. 봐, 교육과정 뭐예요? 우리가 교육과정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건 좀 그래서 학생 중심의 교육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한 리터러시를 발휘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육과정을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수업은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을 하고 수업이 아닌 배움 평가 그래서 평가는 과정 평가를 해야 돼.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왜 과정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평가가 자 과정 평가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평가에서 할 얘기지만 여기서 평가는 총괄 평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 과정평가를 해야 될까요? 애들이 뭐 하도록? 어디 갔어? 이 성취 기준 도달해야 되잖아. 그럼 수업을 했는데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한테 어떻게 돼? 교사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수시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고 그것을 가지고 기록하고 피드백하고 왜 요즘 학교에 보시면은 학생들 수업 상황 이렇게 기록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그 교생 나가셔서 그런 못 보셨는데 진짜 아니면은 기간제 하시는 선생님 다 아실 텐데 학생들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근데 전부 다 예전 그 막 몇 사람 해갖고 복부 됐다고 막 징계 받고 막 그러더만 하려니까 당연히 못하지. 예를 들면 저같이 뭐 윤리 선생님에서 애들이 뭐 모든 학년 한 300명 해야 되는데 그 다 어떻게 걔네들 어떻게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때 해놓은 것들 가지고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백워드 관점을 본 다음에 일체화를 보세요. 목표 가지고 이게 가장 빠른 여기를 놓는 거죠. 평가 계획에 의해서 다시 왔죠. 그래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평가를 통해서 과정 평가를 통해서 자꾸 피드백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했다고 그러고 못했으면 왜 못했을까 그러고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러 다양한 이해되셨죠?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수업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일체화가 되는 거. 그래서 이 평가를 총괄 평가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백워드 교육과정은 시간에 또는 뭐 예를 들면 한 단원 6차시 한 단원 뭐 이런 게 그럼 그런 때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이니까 왜 여기서 아까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6단원 갖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1시간이 아니고 그럼 그 6단원 가지고 6단원 수업 6시간 6단원이 아니고 6시간 수업을 통해서 한 단원을 끝낼 때 그럼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 활동을 통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에 이걸 갖고 이제 요 밑에 이제 진짜 평가가 있지 그치? 성적 내는 총괄 평가 그러고 나면 애들은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업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배움 중심의 수업이 되는 거니까 학생들이 주체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가능할까? 고등학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다 저는 이것까지 결부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교육과정 압축을 통해서.
하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과정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 압축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교사하면서 했잖아요. 50분 수업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20분이면 수업 다 끝낼 수 있어요. 컴팩트하게 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어떻게 컴팩트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이제 노하우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는. 그쵸? 그 이제 PCK가 있어야 더 잘하겠죠, 그쵸? 이해되셨죠? 요거까지 이해되셨어요? 어? 그래서 백워드 교육과정의 설계 모형은 논리적 틀은 타일러한테 온 거고, 포워드.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영속한이 브루너한테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평가의 지위와 역할이 더 상승한. 그래서 백워드 교육과정의 특징,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백워드 교육과정은 나고자 방지법, 나고자가 발생하니까 아까 생긴단 말이야. 아까 어디서? 여기서 나고자. 일체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나고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나고자가, 잘 보세요. 보상적 평등은 나고자가 생긴 후에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러면 조금 소극적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아예 예방을 하자. 그래서 이제 백워드는 예방이란 말이지. 그래서 요 수업을 할 때 요 평가를 앞에다 계획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런 말을 써드렸어요. 여기 써드렸죠.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가 되면, 그래서 일체화란 말을 제가 여기다 써드렸어요. 우리 책에 백워드에서는 일체화란 말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요. 학교에서 엄청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것까지 쓰더라고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학생들 그 학업 발달 쓰는 거 있잖아, 기록. 그것까지.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쉽게 교사가 된 거예요. 수미한 것만 하면 끝이고. 그 담임 안 맡으면 애들 학생 그 행동 발달사항 설명 안 해도 되고, 행동이 방자예요 이런 말 안 써도 되고. 근데 요즘은 과목별로 애들 다 써야 되잖아. 그치? 그게 뭐예요? 기록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왜 기록이 그게 왜 가능해 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과정평가를 통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애들한테 피드백 해주는 걸 가지고 나중에 그거 자 모아놓은 거 보여줘. 그럼 내가 거기다 뭐라고 써준 것들 있잖아. 그치? 그때 그걸 가지고 하면 완벽해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뒤에 소리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들의 수업을 위한 것이기도, 학습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수업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더 가면 그걸 갖고 기록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조금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시면 요 백워드 교육과정 지금 설명한 거 이제 교재를 보고 이제 하나씩 좀 보겠지만, 그래서 이 PPT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머릿속에 성취 기준이라는 개념, 그게 영속한 이해의 개념이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 일체화가 된다는 개념까지, 기록까지는 안 썼지만 제가 학교 현장에서 그 기록까지, 그 일체화의 개념, 그거 갖고 면접 물어볼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학생들 이걸 기록할 거죠? 그러면 이 개념 갖고 설명하면 아주 짱이고요. 기록까지. 그것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의 역량이 된다는 것까지. 성취 기준 이꼴 역량. 역량이 새로운 게 아니고 그 성취 기준들이 모여서 역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취 기준들은 역량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수학여행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수학여행 가서 어떻게 갈 거냐를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야 우리 가서 뭐 할 거고, 뭐 학생들한테 그럼 이런 활동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의 역량 중에 그거의 성취 기준에는 과목계에서 어떤 과목에서 뭐가 관계되는 거,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으면, 우리 중학교 문제, 중고등학교 그런 건 없지만 예를 들면 그 뭐 사역과는 이런 거하고 연결되고, 수학과는 이런 거하고 연결되고, 국어과는 이런 거하고 연결되고, 그럼 뭐가 되는 거고, 통합교과가 되겠지. 그러니까 수학여행 갔다 온 걸 갖고 통합교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개념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거냐를 쓸 때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애들한테 창의성만이 아니고 이런 거에 이런 거에 그럼 그런 거 그렇게 하자. 그럼 각 특색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되셨나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하더라도 우리 이제 중대이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 반별로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 한번 뭐 고3은 안 되겠지만 뭐 중학교 1학년 내가 혹시 닮았다 그러면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되셨죠? 자, 그럼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워드 교육과정의 설계 모형. 자,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모형 한마디로 뭐죠? 수업을 어떻게 하자? 평가 기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자. 그 말이죠. 이거 백워드 교육과정 그거예요. 자, 포워드는 뭐였어요? 수업은 목표에 맞게 하자. 근데 백워드는 목표가 아니고 뭐? 평가 기준에 맞는 수업을 하자. 알겠지? 그래도 그거 하나 써놓으세요. 포워드는 원래는 목표에 맞는 수업인데 백워드는 목표에 맞는 수업이 아니라 평가 기준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성립 배경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백워드에다가 팁. 첫째, 이거요. 꼭 좀 팁. 학교 중심 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학교 중심 교육 과정에 실질적 사용 가능. 100% 실질적 사용 가능해요. 아유, 시간 엄청 걸렸네. 두 번째. 수업 실현은 무조건 이것으로 하실 것. 수업 실현할 때 무조건 이거 빼고 들어 수업 실현하세요. 성취 기준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목표 기준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배움 중심의 수업까지 하시겠어요? 무조건 이걸로 하세요.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과학과 보니까는 수업 교환 보니까 과학과는 아예 목표에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갖고 막 세 개로 이렇게 막 분류해서 쓰더라고요.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분류해서 써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면 안 돼. 성취 기준 이걸 갖고 배움 수업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서 태도에서 뭐 올바른 실업의 자세를 갖는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생뚱맞는 게 나오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이제 뭐 동료 평가를 했다 그러면 뭐 협동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한다 이런 것이 나오든지 뭔가 정확히 나와야 돼. 생뚱맞게 나오면 안 돼요. 아까 그 세 가지에서 성취 기준에서는 지식뿐만이 아니고 기능까지 더 가면 뭐까지? 태도까지. 그게 역량이니까 꼭 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팁은 한마디로 하면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을 하라는 거. 거기다 쓰세요. 그래서 이꼴 성취 기준 수업 and 배움 중심 수업. 그래서 성취 기준의 수업, 배움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자, 성립 배경. 미국의 NCLB 거기 써 있어요. NCLB. No Child Left Behind. 낙오 학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NCLB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업 성취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관계자는 응벌의 책임을 지한다는 책무성인데 저학년 때 문맹을 극복하는 것이 모든 교육의 문제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처음부터 그래서 수월성과 평등성을 모두 강조한 NCLB는 이러한 사회 및 정치 배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성취 기준 중심의 교육개혁 운동이다. 빼거든 한마디로 뭐라고요? 성취 기준 중심이래. 아시겠죠? 그럼 성취 기준 중심이란 말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다? 이거지. 영속한 이해가 곧 뭐가 되는 거고 성취 기준이 되는 거고 그걸 갖고 처음부터 목표 설정할 때부터 가장 빠르리라는 걸 적시해서 수업을 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취 기준 중심에 됐다는 말은 결국은 평가할 때 뭐를 할 거냐? 영속한 이해인데 그게 성취 기준이라고 그랬지 제가. 근데 행복하게도 우리들은 벌써 국가에서 다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목표 설정에서부터 집어넣어라. 평가 계획 말고 우리는 이제 목표 설정에서부터 집어넣어서 그거 갖고 평가 계획을 해서 수업하면 그럼 평가 계획이 없지 뭐. 목표에다 집어넣으면 이거 갖고 하는 거지 뭐. 빠른 걸로 수업하면 되는 거지. 되셨나요? 그러면 목표에 사는 애들은 빠르니까 KTX 수업할 수 있지만 저기 섬에 사는 애들은 KTX부터 수업할 수 없잖아. 그럼 목포까지 가는 배편부터 수업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교사의 교육과정의 문해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고려한 배움 중심의 수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KTX 타는 것도 그냥 이렇게 타는 거야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탐구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 프로젝트 수업할 수 있는 거잖아 애들한테. 자, KTX 타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 가끔 여기 가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떻게 표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타는 곳이 어딘지도 계속 여쭤보시잖아. 얘네들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처음 애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애들이 탐구해 갈 수 있다면. 이해되셨죠? 그런 평가까지도 그 프로젝트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사에 의해서. 뭐 시골은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섬 애들은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뭐 서울 애들 갖고 뭐 그런 거 할 이유가 뭐 있어. 서울 애들은 또 서울 애들에 맞게. 이해되셨죠? 말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그래서 백워드 설계 방식은 학습자에게 큰 개념과 큰 이해를 이게 뭐 영속한 이해를 그 말이죠. 단원의 학습 시작부터 분명히 숙지시킴으로써 뭐 목표에 집어넣고 평가 계획에서부터 갖고 가니까 보다 근본적 이해에 이르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백워드 교육 과정의 1단계인 바라는 결과 확인은 뭐에 의해서? 성취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평가에서 성취 기준 평가. 성취 기준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와 같이 사용하는 개념. 나중에 거기서 하기겠지만 이번에 보세요. 성취 기준 중심의 교수 학습 잘 볼까요? 성취 기준 중심 교수 학습 과정의 질적 재고야. 양이 아니고 질이야. 교육 과정 재구성은 질이야. 성취 과정 중심의 교수 학습 과정에 교수 학습 과정은 뭐예요? 수업뿐만 아니고 평가까지 다 질적 제고를 위한 개혁 운동은 궁극적으로 학교 중심 교육 과정 개발이단 말이야. 학교 중심의 학생에게 맞는 학교 중심 교육 과정 개발과 평가를 대폭 허용하고 노노 대폭 허용 아니고 뭐 전적으로 허용하는 거지. 대폭이란 말 쓰면 안 돼. 전적이지. 동시에 개별 학습자의 요구. 이게 뭐예요? 배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 왜 그런데 개별 학습자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아까 평가할 때 백워드에서 평가할 때는 우리는 여기 안 썼지만 어떤 평가여야 된다고요? 어떤 평가여야 된다고요? 이 평가가 과정 중심 평가여야 개별 학생이 된단 말이에요. 개별 학생들에게 피드백이 주어져야 되는. 그래서 여기 평가는 이거는 총괄평가로 생각하지 말고 일종의 형성평가적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 이 평가는. 아시겠죠? 한 시간 개념이어야 되지. 이건 총괄평가의 개념으로 보는 거. 그걸 나서 이제 총괄평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 학생의 요구. 그래서 이번에 학교가 철저히 수요자 중심. 매고 뭐요? 이게 개별 학생 배움 중심이야. 개별 학생은 배움 중심이야. 100% 배움 중심이에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논리가 지금의 성취기준 중심의 근간이다. 그래서 성취기준 개념은 학습자가 최소한이 아닌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게 뭐 내용. 수행 뭐요? 기능. 아까 했죠? 지식, 기능. 이해되셨어요? 지식, 기능의 일반적 정보다. 그래서 네 번째, 구체적 내용과 활동 자체는 수단이며 결론적으로 수행 중심의 교수학습이란 구체적 내용과 활동 자체는 수단이며 내 성취 기준에 제시한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하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 and 기능. 지식과 기능을 모든 학습자들은 배우고 이 지식과 기능 영속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모든 학습자들은 배우고 모든 학습자들이 그 학습의 질과 숙달을 수행 기준으로 삼아서 제시한 그래서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교사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 그래서 백워드 교육과정은 완벽하게 교사 중심의 것이에요. 이거 기출문제 한번 나섰어요? 백워드 교육과정 이 특징 아까 쓰는 거 세 가지 그거 말고도 여전히 날 가능성 많고요. 여전히 교육과정 재구성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거 갖고 답을 쓰면 거의 여기저기 다 100% 얘기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어서 없었지만 뭐를 제가 지금 강조했어요? 그 일체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속한 이해가 뭐가 된다고? 성취 기준이 되고 그게 역량이 된다는 개념까지 그렇게 하면 백워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그래서 백워드 설계 3단계. 자, 이 3단계 오른쪽에. 그럼 이 3단계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교육과정의 일체화가 되겠죠? 어떤 거 거기다 써놓으시면 거기다 거기에 보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 이렇게까지 쓰시죠. 뭐.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
그러면 조그맣 왼쪽에 성취 기준 갖고 얘기한다면 이런 말 쓸 수 있을까요? 학생을 교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과를 학생에게 맞춘다. 이런 말 쓸 수 있을까? 학생을 교과에 맞추는 게 아니라 교과를 학생에게 맞춘다. 그런 말 쓸 수 있겠지. 교사 중심의 수업은 학생을 교과에 맞췄지. 왜 이 새끼야 끝. 근데 성취 기준을 갖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지식을 그 기능들을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맞도록 배움 중심이 되는.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과를 학생을 교과에 맞추는 개념이 아니고 교과를 학생들에게 맞춰서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참 굉장히 역발상인데 그러니까 백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교과에 맞춰져야 됐는데 지금은 교과를 학생에게 맞추는 그런 관점으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1단계 바라는 결과 알려볼게. 목표를 고려하고 확립된 내용, 성취 기준을 검토해 예상되는 교육 과정을 살펴본다. 이번에 학생들의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데서 영속한 이해에 해당한다. 아까 얘기했지? 영속한 이해가 뭐라고요? 성취 기준이 되고 지식의 구조가 된다 그래서요. 115쪽 좀 잠깐 한번 볼까요? 115쪽 115쪽에 이게 어디냐면은 옛날 책에는 그 옆에 거 좀 혹시 옛날 책에는 이게 그 운영의 실제 바로 전에 있는 네 번째 교수학습 차원의 운영 편성의 성취 기준을 위한 중점사항이 있죠. 성취 기준. 1번에 교과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이게 뭐예요? 성취 기준 뭘 갖고 만든다고? 지식의 구조. 이게 뭐가 된다고? 영속한 이해를 갖고 만든단 말이지. 그치? 네, 그렇게 써져 있단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 117쪽도 보시면 117쪽의 운영의 실제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맨 밑에 가로서 한번 역량 강화 방안에 동그라미 이번에 성취 기준을 강조하게 된다. 역량에서 이걸 그러니까 이 역량이 결국 뭐냐면 성취 기준이에요. 성취 기준. 다시 말하면 거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성취 기준을 달성함으로 해서 역량 강화. 그러니까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은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아까 세마기가 의사소통 기술 역량이듯이. 그 역량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 다시 앞으로 시죠. 그래서 가로 2번 2단계 수용할 만한 증거 계획. 그래서 학습이 성취되었는가를 입증하고 학습이 성취되었는가를 입증하는 거 뭐 성취 기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평가의 증거성과 관련 있는 단원이나 과정을 살펴보는 단계다. 하지만 이 단계는 과정을 단순히 교과서 내용의 내용과 일치하는 활동만이 아니고 그래서 교사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설계하기 전에 평가자가 되어서 평가 계획. 아까 평가 계획 뭐만 한다고요? 내용과 어떻게까지. 무엇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평가 계획 그러면 무엇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까지. 아시겠죠? 어떻게에 의해서 이제 메릴의 내용적 전시론처럼 수업이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까지 우리 아까 있었죠. 단답식으로 물어볼 거냐 프로젝트로 물어볼 거냐에 따라서 수업이 달라지는 거. 3단계 그래서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 그래서 교육 과정 수업 활동 계획. 이게 이제 뭐예요? 이꼴 배움 중심. 배움 중심 수업. 일본의 명확한 동아리 명확하게 확인된 결과 영속한 이해과 적절한 이해의 증거를 가지고 교육자들 수업 활동을 계획하는 건데 이게 배움 중심 활동이어야 된다. 강의법이 아니다. 배움 중심 수업이어야 한다. 뭐 그 밑에 그래서 이 또는 2번 이러한 교수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으로서 교사는 바라는 결과와 평가가 확인된 후에 수업 방법, 순서, 자원, 재료 확인 결과까지 일체화가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념까지. 뒷페이지 그래서 네 번째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모형의 구성 요소 1번 1단계 목적 영속한 이해 갖고 한다. 2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 볼게요. 2단계 평가 계획이다. 자, 평가 계획 거기다 ET 평가 계획을 언제 한다? 수업 전. 꼭 수업 전에 평가 계획 가로 열고 성취 기준 분석 and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 계획이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 잠깐 쉬었다 할 걸.
목 아프다. 됐죠? 자, 그래서 또 이번에 아직 무엇을 교육 경험으로 선정하고 조직할지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취 기준에 의한 단원의 목적과 질문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수행이 곧 이해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그 선정된 이해가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한다. 퍼포먼스 태스크네. 근데 여기도 너무 퍼포먼스라는 개념을 강조하지 말고요. 그럼 이게 이제 수행평가의 그런 개념이 되니까 아까처럼 지식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상황에 따라서 결국 세 번째, 그래서 구체적인 이해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학습자가 지금 어느 정도 이해의 수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가에 타당성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ET. 이게 뭐죠? 왜 이게 평가 계획이 평가의 타당성이 높아지지? 타당성은 우리가 뭘 갖고 얘기하는 거죠? 목표죠. 근데 이 평가 계획은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와 이제 완벽하게 결부되는 것이 되겠죠. 성취 기준. 그러니까 타당성, 내용 타당도가 높아진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단계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에 자, 백워드 교육과정 구조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일러는 뭐라고요?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고 그랬어요. 타일러 논리적 틀 제공. 타일러 1번. 타일러의 교육 목표 모형은 잘 알려져 있으며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주창자들은 목적, 바람직한 결과, 성취 기준에서 시작하여 그 목표의 성취 결과로서 학습의 증거를 마련하고 평가 계획, 그 다음에 교육 활동을 하고 배움 중심 수업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의 목적과 운영을 위한 청사진을 개발을 보고 제반 교육 활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목표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 타일러한테 영향을 받았다. 두 번째, 브루너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제 목표 설정과 관계되는 거죠. 1번에 타일러의 목표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모형에서 논리적 틀과 전개 방식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면, 그 다음에 브루너의 이론은 목표의 질인 어떤 특성을 가진 목표 및 내용을 선정해야 되는가. 이게 뭐라고요? 영속한 이해고, 이게 뭐다? 지식의 구조다. 그래서 브루너한테 영향받았다. 2번 양질의 교수 학습 활동 잘 보세요.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중액적 내용. 그 중액적 내용이 뭐예요? 지식의 구조잖아. 중액적 내용들이 지적도로서 구성될 때 가능하며, 자, 그 다음 봐봐. 어떤 발달 단계는 학습이라 해도 복잡한 현상의 원리를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개발시키는 것, 이게 인지적 안목과 관계되는 영속한 이해. 근데 이거 어디서 이런 말 들어보죠? 어떤 발달 단계의 애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게 뭐의 특징이에요? 지식의 구조의 특징이잖아. 지금 그 말이잖아. 그치? 그 안목이 이게 인지적 안목이에요. 영속한 이해. 그래서 위킨스와 맥타이는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이론을 영속한 이해란 용어로 집약하였다. 영속한 이해란 학생들이 비록 상세한 것은 잃어버린 이후에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큰 개념, 지식의 구조지. 결론적으로 백워드 교육 과정의 첫 단계인 바라는 결과 확인은 브루너가 40년 전에 강조했던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평가 지휘가 역할된다 이상. 그렇죠? 평가 계획, 학습 경험 또는 구체적 학습 내용의 선정에 앞서서 매우 구체적인 평가 계획인데 미리 마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잘 보세요. 목표의 달성을 위한 확인된 증거의 수집 계획을 곧바로 세우는 것이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다. 평가의 타당도는 뭐예요? 이건 이제 내용에 관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백워드 설계 두 번째 단계인 수용할 만한 증거 결정, 수행 과제 제작과 활용 방안에서 이건 뭐예요? 어떻게 개념이죠? 그래서 평가 계획, 다시 한번 평가 계획은 무엇과 어떻게까지, 무엇만을 얘기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래서 3번에 백워드 설계는 다양한 평가 도구를 신뢰롭게 개발할 수 있는 평가 전문가로서의 후성한 교사가 담당해야 할 일. 백워드는 100% 교사 역할이에요. 교장해주는 거 아닙니다. 교사가 100%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뭐 정리되어 있고요. 근데 가로 2번에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모형의 특징 1번에도 보세요. 전통적 타일러 목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타일러는 상위 수준의 교육 목표, 하위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잘 연결되면 교사의 책무성, 타일러는 책무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얘도 책무성 따지는 거예요. 이번에 백워드 설계는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론을 가지고 왔다. 세 번째, 학문 또는 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심오한 이해나 고등 능력 기능은 바로 무엇에서? 평가 계획에서 연결된다. 그럼 평가 계획에서 고등 사고 능력 기능 평가할 수 있겠다.
단순히 그냥 지필고사가 아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젝트법을 할 수도 있고 이해되셨죠? 보서법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가 계획이란 단어를 나 이거 물어볼 거야 뿐만이 아니고 알겠죠? 내용뿐만이 아니고 뭐까지도 어떻게까지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행동으로 보이도록 할 건지 예를 들면 특수교육 같으면 아니면 예체능 선생님들 같으면은 그거를 뭐 진짜로 뭐 해보도록 표현하도록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일반 교과 같으면 그거를 이제 단순히 지식이 아닌 응용 이러한 그래서 여러 다양한 자료를 주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까지도 한다면 뭐까지도 이루어진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뭐까지 고등 정신 기능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는. 그래서 평가 계획까지 그래서 교사가 평가뿐만이 아니고 교육 과정의 전문가야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다시 한번 교육 과정에 대한 문해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말씀드렸네요.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가겠습니다.